아버지가 뭐 했다고 했지. 그냥 회사원. 그래서 딸도 별로 배운 게 없나 봐. 수지는 퇴근길에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잠깐이라도 숨을 쉴 수 있을까?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 눈치를 보고 말끝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다 보면 집은 쉬는 곳이라기보다 전원을 끄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집은 집이었다. 적어도 회사처럼 성과로 평가받지는 않는 곳, 적어도 누군가의 시선 아래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도 별다르지 않은 평일 저녁이었다. 수지는 옷을 갈아입고 앞치마를 둘렀다.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반찬을 확인하고 빠르게 저녁을 구성했다. 계란과 파, 김치 조금, 두부 한 모.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아도 김치는 맛이 강했고 계란은 불만 없이 익어주기만 하면 됐다. 요즘 수진의 하루는 그렇게 정리됐다. 간단히 먹고 빨리 치우고 조용히 버티는 것.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민준인가 생각하는 순간 이어진 발소리는 달랐다. 신발을 벗는 소리, 현관문을 닫는 소리까지 단정했다. 익숙하지만 반갑지 않은 기척이었다. 어머니? 시어머니였다. 연락은 없었다. 노크도 없었다. 잠깐 들렀다는 말이 가장 쉬운 사람처럼 들어오는 일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다. 밥해. 신발도 가지런히 놓지 않은 채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왔다. 네. 간단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냉장고 문을 잡았다. 냉장고는 수진의 사생활이었다. 누가 뭘 먹었는지, 언제 장을 봤는지, 요즘 집안 형편이 어떤지 다 드러나는 곳.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수진은 늘 검사받는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안을 훑고 한숨을 쉬었다. 이게 뭐야? 부족하다는 평가, 실망했다는 선언이었다. 반찬도 이것밖에 없어. 너희 친정 어머니는 집안일을 제대로 안 가르쳤나 봐. 우리 아들 이렇게 대충 먹이고 살아. 대충이라는 말이 수진의 하루를 정리해버렸다. 아침부터 회사에서 회의하고 퇴근길에 장을 보고 집에 와서 다시 움직인 시간들이 그 말 한마디로 접혔다.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주말에 만들려고 했어요. 수지는 최대한 부드러운 톤을 골랐다. 말을 세게 하면 싸움이 된다. 싸움이 되면 민주는 침묵한다. 침묵은 결국 수진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그래서 수지는 늘 먼저 낮아졌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이네, 변명. 며느리가 일 핑계 대면 안 되지. 유경이는 일하면서도 집안일 다 하던데. 역시 친정 교육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유경, 큰 며느리. 수지는 웃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수지는 거실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와 유경의 통화를 들었다. 유경아, 요즘 어때? 힘들지? 무리하지 말고 외식도 좀 하고 그래. 너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고생시킬 수 없지. 목소리가 달랐다. 말의 온도도 속도도 달랐다. 수지는 걸음을 멈춘 채 그 통화를 끝까지 들었다. 또 다른 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렇게 사니까 너희가 돈도 못 모으지. 너희 친정이 평범하게 사니까 너도 살림을 평범하게 하는구나. 평범이라는 단어는 시어머니 입에서 칼이 됐다. 옷차림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경이는 옷도 잘 입던데. 너는 평범하게 입네. 집안 격이 다르니까 그런가. 수지는 그때마다 웃었다. 웃는 게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수지는 자신이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건 싸우는 법이 아니라 넘기는 법이었다. 소리를 높이는 대신 웃는 법,
억울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법. 그렇게 하면 세상이 조금은 부드러워진다고 배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집에서도 그렇게 해왔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수진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팀장이 자료를 넘기다 수진을 보며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솔직히 말해서 수진 씨 아니었으면 못 끝냈어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수진에게 모였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다. 야근도 제일 많이 했고 문제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해결책 들고 온 것도 수진 씨였고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서는 이름으로 불렸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 거 알지? 목소리는 단정했다. 회사 일 핑계 대지 말고 네가 뭘 안다고 바쁘다는 거야. 방금 전 들었던 말이 겹쳐졌다. 수진 씨 아니었으면 안 됐어요. 같은 사람인데 평가가 이렇게 달랐다. 수진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집에서는 역할로만 존재하는 삶. 그 간극이 수진의 안쪽을 천천히 갈라놓고 있었다. 김장 전날 밤 회사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수진은 마지막 보고서를 저장하고 나서야 의자에 몸을 기댔다. 눈이 아팠지만 마음은 묘하게 차분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다 끝냈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수진 씨, 내일 대표 보고는 제가 맡을게요. 팀장이 말했다. 방향 잘 잡아줘서 고마워요. 수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루가 끝났다. 노력하면 결과가 있었고 결과에는 인정이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얼굴을 수진은 오래 바라봤다. 피곤했지만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다. 집에 들어오니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는 보고 있지 않았다. 오늘도 늦었네. 마감이 있어서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이번 주말 김장 말이야.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하신다던데. 나 그날 회사 일 있어. 조율해야 할 것 같아. 말을 꺼내는 순간 수진은 이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번엔 말해보고 싶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이번만 좀 참으면 안 돼. 엄마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나도 알아.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나도 매번 빠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야.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듣고 있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에게 말하면 일이 커질 걸 알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진이 상처받을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쉬운 선택을 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 형님네는 애들도 있고 바쁘잖아. 민준이 말했다. 너는 좀 낫고. 낫다는 말이 수진의 가슴에 남았다. 무엇이 낫다는 건지 누구 기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번에도 그냥 가겠지. 그리고 또 참겠지. 그 생각 끝에 다른 문장이 따라왔다. 근데 언제까지? 김장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수진은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긴장하면 잠이 얕아졌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천장을 보며 수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민주는 운전에 집중했고 수진은 창밖만 봤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다. 그 리듬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피곤하지? 민준이 물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쉬웠다.
오늘 하루를 설명하기엔 말이 너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댁이 가까워질수록 수진의 몸은 점점 더 굳었다. 현관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수진은 이유 없이 숨이 막혔다. 오늘은 예전처럼 아무 일 없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이미 나와 있었다. 이제야 왔네? 시계를 보지도 않고 던지는 말이었다. 6시 반에 출발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래도 늦은 거지. 김장은 아침이 중요한데. 수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아침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일이 쏟아졌다. 아침 준비해. 배추부터 씻어. 그거 옮겨. 수진은 말없이 움직였다. 아직 김장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허리가 벌써 뻐근했다. 오늘 하루가 길 거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오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즉시 달라졌다. 민수야, 오늘 김장인데 너희는 그냥 편히 있어. 형수님 손 귀하신데 이런 거 시킬 수 있나? 수지는 배추를 씻으며 그 말을 들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유경이네 친정은 좋은 집안이잖아. 그 말에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둘째 내가 하면 되지. 수진이네 친정은 원래 이런 일 많이 하던 집안이니까.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규정이었다. 누가 해야 하고 누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규칙. 수지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가장 분명한 차별처럼 느껴졌다. 김장은 시간이 쌓이는 일이었다.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같은 동작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노동이었다. 수지는 배추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처음엔 차갑기만 하던 물이 어느 순간부터는 감각을 지웠다. 손끝이 무뎌지자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졌다. 지금 몇 시간째지? 허리를 펴려고 하면 통증이 올라왔다. 수지는 허리를 펴는 대신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면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 너희 친정에서는 김장도 이렇게 대충 담그더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수진의 속이 내려앉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더 큰 말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됐다. 아버지가 뭐 했다고 했지? 그냥 회사원? 수진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출근 모습이 스쳤다. 같은 시간, 같은 옷, 같은 발걸음. 그 평범함이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딸도 별로 배운 게 없나 봐.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수진은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손이 부었다. 장갑을 벗으면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이 오늘 하루의 증거처럼 보였다. 손이 거칠어 보이네. 수지는 잠깐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회사에서 키보드를 두드렸고 보고서를 썼고 계약서를 정리했다. 오늘은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다. 유경이는 손이 고와서 이런 거 못 시키겠더라. 그 말은 수진을 분류했다. 너는 하는 사람, 우리는 시키는 사람. 민주는 가끔 수진을 도왔지만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바로 물러났다. 아들이 설거지까지 하면 안 되지.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수진의 몫은 더 늘어났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그 소리는 수진의 마음속과 닮아 있었다. 수진은 문득 깨달았다. 오늘 자신이 화가 난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힘든 건 예전에도 늘 힘들었다. 오늘이 다른 건
이 모든 일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방식 때문이었다. 설명도 고마움도 없이 그저 내 몫이라는 얼굴로 던져지는 순간들. 그때부터 수진의 마음은 언제 끝날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걸까를 세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부엌 창으로 들어오던 빛의 색이 바뀌었다. 오전 내내 날카롭던 햇빛은 사라지고 대신 눌린 오후가 집안에 내려앉았다. 수지는 허리를 펴려다 다시 숙였다. 허리를 펼 때마다 통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큰아들 민수와 유경이었다. 유경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화장은 깔끔했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코트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다. 김장 냄새로 가득 찬 부엌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폈다. 아침부터 수진에게 보이던 표정과는 전혀 달랐다.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 왔네. 힘들었지. 애들은 어디 갔어? 그 말에는 걱정과 자랑이 함께 섞여 있었다. 유경은 여유 있게 웃으며 대답했다. 애들 학원 보내고 왔어요, 어머님. 주말인데도 학원 가느라 정신 없어요. 그래, 그래. 역시 큰 며느리는 다르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수지는 부엌 한쪽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양념이 묻어 있었고 팔은 무거웠다. 자신은 이 집에 아침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유경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옮겨왔다. 수진을 한번 훑어본 뒤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어머님, 수진 씨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에 가까웠다. 역시 내가 했구나. 그리고 유경은 덧붙였다. 수진 씨는 원래 이런 일 잘하시니까 괜찮으시죠? 손도 익숙하실 테고요. 원래 그 단어가 수진의 가슴에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묻은 양념을 물에 씻었다. 붉은 물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는 유경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다. 앉아서 쉬어. 피곤하지? 유경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 모습은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유경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대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게 이 집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라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 시어머니는 수진을 향해 말했다. 수진아, 설거지 좀 해. 빨리 정리해야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역할이었다. 유경이 형식적으로 물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바로 말했다. 아니야, 유경아. 너는 쉬어. 수진이가 하면 돼. 그 순간 수진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또 하나 접혔다. 아픔이라기보다 냉정한 인식에 가까웠다. 아, 이 집에서는 끝까지 이렇게 가는구나. 김장이 마무리되자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꺼내기 시작했다. 부엌 바닥에 통들이 줄지어 놓였다. 크기도 상태도 제각각이었다. 이 시간은 언제나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로 집안의 서열이 다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가장 큰 통을 집었다. 뚜껑이 새 것처럼 반짝였다. 이건 큰아들네. 통 안에는 배추속이 가득 담겨 있었다. 겉잎은 거의 없었고 양념도 넉넉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한 번 더 눌러가며 정리했다. 마치 선물 포장을 하듯 조심스러웠다.
이건 유경이네 친정 드릴 거고. 또 다른 큰 통이 나왔다. 역시 속이 꽉 찬 김치였다. 유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말없이 통을 들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자기 몫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가장 작은 통을 집었다. 예비로 쓰던 뚜껑이 조금 헐거운 통이었다. 이건 너희 거. 수진의 시선이 통 안으로 내려갔다. 김치는 반쯤만 담겨 있었다. 겉잎이 많았고 양념이 덜 묻은 잎도 섞여 있었다. 같은 김장, 같은 노동, 같은 시간. 그런데 돌아가는 몫은 분명히 달랐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너희는 둘이니까 이 정도면 되지. 많이 먹지도 않잖아.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결론처럼 들렸다. 토를 달 수 없게 만드는 너무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수지는 김치통을 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하루 종일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벼웠다. 수지는 그 통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다음엔 나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였다. 그 순간 수지는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맡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수고는 당연하고 몫은 조절 대상이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 배분 자체가 모든 설명이었다. 수진의 손이 통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시 멈췄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 멈춤이 곧 이어질 일을 예고하고 있었다. 수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설거지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오늘 하루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수진아, 멍하니 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다. 설거지부터 하라니까. 그 말에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눈이었다. 지금 말하면 돌아갈 수 없다. 그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그리고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휴대폰을 꺼내 손에 쥐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민수에게 전화를 거는 건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누가 언제나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공백 위에 누가 서 있었는지를 모두가 직접 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버튼을 눌렀다. 형님, 지금 당장 다시 오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우리 거의 집 다 왔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김장 정리 같이 하셔야죠. 김치만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아니, 그게 무슨... 수지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얇은 막 하나가 찢어진 것처럼 숨 쉬는 방식이 달라졌다. 수지는 민준을 바라봤다. 여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김치 먹을 거면 정리라도 해요. 당신도 이 집 아들이잖아요. 민준은 잠시 서 있었다. 어머니를 봤다가 아내를 봤다. 그리고 말없이 고무장갑을 집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감히 큰아들네를 다시 오라고 해?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너희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그 말이 떨어지자 수진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제 친정 부모님 욕하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수진은 또박또박 말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집안은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민수와 유경이 들어왔다. 유경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민수는 집안 분위기를 살피느라 시선을 바쁘게 움직였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수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형님, 죄송하지만 정리는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했고 형님네는 김치만 받아가셨어요. 유경이 바로 반발했다. 왜 우리가 정리를 해요? 우리는 일도 안 했는데요. 수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오늘은 직접 해보세요. 유경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양념이랑 배추 다 준비돼 있어요. 형님네 몫은 직접 담가서 가져가세요. 이미 다 해놨잖아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유경을 봤다. 손이 귀하시다면서요. 그럼 우리 손은 귀하지 않은가요? 유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처음으로 체감하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형님, 수지는 말을 이었다. 저를 동생으로 대한 적 없으시잖아요. 아랫사람 대하듯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리고 민준 옆에 섰다. 같이 하자. 두 아들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정리가 끝났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평소의 침묵과는 달랐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만들어진 침묵이 아니라 더 이상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공기였다. 수지는 그 침묵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시어머니 앞에 똑바로 섰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 수진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시간이 들어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울음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일부러 더 또박또박 말했다. 제 친정이 평범하다고, 부모님이 회사원이라고 무시당할 이유 없어요. 수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다. 멈추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만 해도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집안이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어야지라는 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 수진이 먼저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끊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만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정리까지 해야 해요? 형님은 오후에 와서 김치만 받아가는데요. 그 말이 거실에 또렷이 울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수지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하루 종일 물에 불고 양념에 물들고 부어오른 손이었다. 이 손으로 일합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이 손이 왜 귀하지 않나요?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은 패배라기보다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한 혼란처럼 보였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단호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 가장 달라진 건 말의 크기가 아니라 침묵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수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둘째 집에 올 때면 반드시 먼저 연락을 했다. 예전처럼 예고 없이 들이닥쳐 냉장고 문을 여는 일도, 집안을 훑으며 한숨을 쉬는 일도 사라졌다. 수진의 친정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말끝에 붙던 평범하다는 표현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집안의 일은 자연스럽게 큰며느리 유경에게 몰렸다. 큰며느리가 더 해야지. 형이니까, 형수니까 솔선수범해야지. 수진이는 성격이 세서 시키기가 그래. 시어머니의 말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해야 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빠졌다. 다만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유경은 처음엔 참았다. 그동안 받아왔던 배려와 대우를 떠올리며 이번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차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설득은 점점 힘을 잃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괜히 손이 떨리거나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는 날이 늘어갔다. 어느 날 유경은 결국 민수에게 말했다. 왜 전에는 수진 씨한테 다 시키더니 이제는 저한테만 시켜요? 그땐 제가 손이 귀해서 못 시킨다더니 이제는 큰 며느리니까 다 해야 한대요. 민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에게 말을 꺼내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늘 늦었고 약했다. 유경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바뀐 건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침묵의 방향뿐이라는 걸. 결국 유경은 이혼을 선택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유경은 수진에게 연락을 했다. 짧은 통화였다. 수진 씨가 옳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경은 덧붙였다. 저도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땐 용기가 없었어요. 수진은 길게 답하지 않았다. 잘 결정하셨어요. 그 말이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후회했다. 큰아들의 이혼 소식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뇌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관계는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후회는 있었지만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며칠 뒤 수진이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예전처럼 말을 걸지도 시선을 주지도 못했다. 후회 안 해.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다. 수진은 잠시 생각한 뒤 담담하게 대답했다. 후회 안 해요. 그리고 덧붙였다. 말하지 않았으면 평생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 말에는 원망도 공격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그때 내가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수진은 창밖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아. 내가 내 목소리를 냈으니까. 차창 밖으로 겨울 햇빛이 길게 스쳤다. 차가운 빛이었지만 눈부셨다. 수진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표정이 있었다. 참는 사람의 얼굴도 버티는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다. 자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존엄을 지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얼굴이었다.